존경하는 시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취미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암에 대해 영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이미 암 3기였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하지만 암은 통증이 시작될 때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괜찮겠지라는 한마디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었는데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셨나요? 속이 더부룩한데 소화가 안 되는 걸 음식 탓으로만 생각하셨나요? 그 작은 신호가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진짜 예방법과 병원비를 수백만 원 아끼는 국가 무료검진 활용법, 그리고 시니어분들만 꼭 알아야 할 조기 발견 핵심 기준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암 퇴치를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암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행이 아니라 몸속에서 아주 조용히 자라는 시간의 병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암이 자라는데도 통증이 거의 없어서 나는 멀쩡한데라는 확신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암은 한 가지 병이 아니라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처럼 종류가 매우 다양한 질환의 묶음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정상세포가 손상과 회복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멈추지 못하고 계속 증식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여 1년에 한 번의 검사로 끝낼 수 있는 병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조기 발견이 동시에 필요한 병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암은 유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암 위험을 생활환경, 흡연, 음주, 비만, 감염, 직업적 노출 같은 요인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시니어분들이 평생 쌓아온 습관과 환경이 몸에 기록되어 어느 날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암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치료가 아니라 조기입니다.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국가암검진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이나 치료 범위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고 회복 속도도 훨씬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상이 뚜렷해져서 병원을 찾으면 치료가 길어지고 비용과 체력 소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많은 시니어분들이 검진에서 이상 없었다는데 왜 암이 생기죠라고 묻습니다. 검진은 매우 강력한 안전벨트이지만 모든 암을 한 번에 잡아내는 마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기검진과 함께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는 습관이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을 막는 생활 포인트와 검사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기준을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몸에 암이 숨어 있어도 제가 지금 알아챌 수 있는 가장 빠른 단서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단서를 시니어 눈높이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암 예방에서 제일 무서운 말은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 괜찮다입니다. 가족력이 없어도 습관과 환경이 쌓이면 암은 조용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원인을 말씀드리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흡연과 간접흡연은 암 예방에서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담배 연기 속 발암물질은 폐만이 아니라 입, 목, 식도, 방광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완전 금연을 목표로 잡되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담배가 생각나는 순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손을 30초만 바쁘게 움직이는 행동을 넣으면 욕구가 꺾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 간접 흡연이 생기지 않게 베란다 흡연도 가족에게는 연기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술은 적게 마셔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알코올을 암 발생과 관련된 요인으로 분류하며 입, 목, 식도, 간, 유방 등 여러 부위와 연관성을 설명합니다. 예방법은 금주가 가장 확실하다는 원칙을 두되 현실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같이 잡아야 합니다. 일주일에 마시는 날을 먼저 줄이고 술자리에 가더라도 첫 잔을 천천히 물과 같이 마시는 방식으로 속도를 낮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주를 짠 음식, 탄 음식으로 잡으면 위험이 겹치니 구운 고기 대신 생채소, 두부, 생선 같은 안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만과 활동 부족은 시니어 암 위험을 조용히 끌어올리는 기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몸에 지방이 늘면 염증 신호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인슐린,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언급됩니다. 예방법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하루의 동선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면서 집 안을 3분만 걸으셔도 좋고 점심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나 부엌까지 한번 다녀오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시더라도 한 층은 계단으로 바꾸면 시니어에게 부담이 적으면서도 꾸준함이 생깁니다. 넷째, 식습관은 암 예방에서 가장 자주 실수하는 구간입니다. 가공육, 지나치게 짠 음식, 탄 음식, 채소와 섬유소가 부족한 식사는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방법은 무엇을 먹지 말자보다 하나만 더하자로 접근하셔야 오래갑니다. 밥상에 채소 반찬을 한 가지 더 올리고 국물은 2숟갈만 덜 드시고 고기는 한 번에 많이 굽지 말고 조금씩 구워 탄 부분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니어분들이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것이 너무 뜨거운 음식, 뜨거운 차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매우 뜨거운 음료를 식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나 국을 드실 때는 입에 대기 전에 한번 불어보고 5분만 식혀서 드시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감염은 예방 가능한 암의 큰 축입니다. 간염 바이러스는 간암 위험과 관련이 있고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자궁경 부암과 연관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방법은 예방접종과 치료, 검진을 한 세트로 묶으셔야 합니다. 비형간염 항체가 없는 분은 예방접종을 확인하고 간염 보유자는 정기 추적 검사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은 위암과 연관성이 논의되어 왔으니 위내시경에서 감염이 확인되면 의사와 치료 필요성을 상의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집 안 환경도 암 예방에서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라돈 같은 실내 물질은 모르는 사이에 누적 노출이 될 수 있고 미세먼지, 조리 연기 같은 자극도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방법 1. 하루에 2번 5분씩만 창문을 열어 공기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방법 2. 생선이나 고기를 굽는 날은 반드시 환풍기를 켜고 조리 후에도 3분만 더 켜두셔야 합니다. 예방법 3. 지하나 1층에 오래 머무르시는 집이라면 라돈 측정 키트로 한번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햇빛과 피부 손상은 시니어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가 누적 손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법은 밖에 나갈 때 긴 시간 노출을 피하고 모자와 긴 소매로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선크림은 바르는 것이 귀찮을 수 있으니 최소한 얼굴, 손등만이라도 외출 15분 전에 바르는 습관을 잡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잘못된 루틴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매일 태운 고기, 누룽지, 탄 토스트를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이런 습관은 오히려 위험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금연을 했으니 술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위험 요인은 합쳐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형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고르셔도 됩니다. 첫째, 차와 국은 5분만 식혀서 드시기. 둘째, 하루 2번 5분 환기하기. 셋째, 술 마시는 날을 일주일에서 하루만 줄이기.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먼저 시작하셔도 암 예방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은 아프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이 없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암의 공통 경고 신호로 체중 감소, 이유 없는 피로, 오래 지속되는 통증,
출혈, 덩어리 만져짐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분들은 이런 신호를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조기 발견의 골든타임이 갈립니다. 첫째, 6개월 사이 체중이 5% 이상 줄었다면 반드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 3kg 이상 빠졌다면 단순 노화로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특히 식욕이 줄고 쉽게 피곤해진다면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쉰 목소리는 그냥 감기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호흡기내과에서는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시다면 흉부 엑스레이나 저선량 PET-CT를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대변 습관이 갑자기 변하거나 혈변, 흑색변이 보인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평소와 다른 배변 변화가 몇 주 이상 지속될 경우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치질이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특히 50세 이상 시니어라면 대장 내시경 시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넷째, 가슴, 겨드랑이, 목, 복부에서 이전에 없던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관찰만 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유방암, 림프종 등은 초기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져지는 혹은 아프지 않다가 아니라 없던 것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삼킬 때 불편감이 계속되거나 음식이 걸리는 느낌이 반복된다면 식도와 위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매우 뜨거운 음료, 흡연, 음주가 식도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과 함께 증상이 겹치면 더 빠른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간단한 자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몇 개인지 세어보십시오. 1. 최근 6개월 사이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2. 한 달 이상 피로가 계속된다. 3.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나 쉰 목소리가 있다. 4. 배변 습관이 달라졌거나 피가 섞여 나온 적이 있다. 5. 이전에 없던 혹이나 덩어리가 만져진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조금 더 지켜보자가 아니라 검사를 예약하자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통증은 암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은 증상이 생겨서 가는 병이 아니라 증상이 없을 때 찾는 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그냥 넘겼던 신호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검진 일정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암은 멀리 있는 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미 가장 흔한 병의 한 축이 되어버렸습니다. 통계는 더 차갑고 더 솔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숫자로 현실을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에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사망한 사람은 88,933명이고 전체 사망자의 24.8%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국가암정보센터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암 사망 원인 1위는 폐암이고 그 다음이 간암, 대장암, 췌장암, 위암 순으로 이어진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여 폐, 간, 장, 췌장, 위는 시니어분들이 특히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전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국립암센터가 공개한 2023년 국가암등록 통계 자료에서는 2023년 신규 암 환자가 전년보다 2.5% 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암 발생률이 10만 명당 1021.2명 수준으로 매우 높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시니어가 되는 순간부터 암은 특별한 사람의 병이 아니라 누구나 마주칠 확률이 높은 병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암의 종류도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3년 남녀 전체에서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폐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처럼 고령에서 주로 증가하는 암이 눈에 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고령화가 곧 암 발생자 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희망적인 트렌드도 있습니다. 국가암등록 통계에서는 암이 퍼지기 전 단계, 즉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는 비율이 과거보다 늘어나는 흐름도 함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기 발견이 늘어날수록 치료 범위가 줄고 회복 부담도 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통계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암은 운이 아니라 검진을 받는 사람에게 유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잠시 눈을 쉬셨다가 다음으로 실제 사례와 검사 및 여러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니어 분들께 암 예방을 위한 핵꿀팁과 비용 절감 팁도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께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주제와 딱 맞는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죠? 그런데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만 바로 했어도 항암 치료까지는 안 갔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니어 건강에서 암을 가장 많이 키우는 단 하나의 습관입니다. 자, 보기를 잘 들어보세요. 첫째, 비타민을 안 먹는다. 둘째, 운동을 안 한다. 셋째, 검진을 미룬다. 넷째, 물을 적게 마신다. 이 중에서 암 치료를 가장 크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오늘 영상 중반에 충격적인 실제 사례와 함께 공개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내시경만 했어도 항암은 안 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실제 진료실에서 시니어분들이 정말 자주 하십니다. 암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미루는 습관 때문에 더 무서워지는 병입니다. 첫째, 67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평소 위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잦았는데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셨습니다. 가끔 속이 쓰려도 우유 한 잔으로 달래고 밥을 조금 줄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병원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체중이 훅 빠지고 밤에 땀이 나고 밥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둘째, 그때서야 위내시경을 받으셨는데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병변이 이미 꽤 커져 있어서 수술 범위가 커지고 항암 치료까지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신 말이 이겁니다. 검진 문자 왔을 때 그냥 예약했으면 됐는데 그걸 왜 미뤘을까라는 말입니다. 셋째, 가족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아픈 데 없다고 하셨고 병원 가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은 통증이 없는 채로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안 아프다는 말은 안전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검사는 겁을 주는 게 아니라 겁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검사와 치료 방법을 들으시면 이건 생각보다 할만하네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암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말이 따라옵니다. 약 말고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다만 암을 직접 치료한다는 민간요법은 위험할 수 있고 대신 치료를 견디는 힘을 키우고 합병증을 줄이는 생활관리가 핵심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이미 다룬 금연, 절주, 식습관, 체중, 운동 같은 예방 습관은 중복되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시니어분들이 실제 치료 과정에서 가장 고생하는 부분을 덜어주는 방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첫째, 치료 중에는 잘 먹는 것이 체력의 약이 됩니다. 항암 치료나 수술 전후에는 입맛이 떨어지고 속이 울렁거리는 날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한 번에 많이 드시려 하지 마시고 2숟갈, 3숟갈씩이라도 자주 드시는 방식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밥, 죽, 계란찜, 두부, 생선처럼 부드럽고 단백질이 있는 음식을 작은 그릇으로 나누어 두고 하루에 여러 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컵을 작게 해서 자주 드셔야 속이 덜 불편합니다. 둘째, 입안 관리가 무너지면 식사가 무너지고 식사가 무너지면 회복이 무너집니다. 항암 치료 중 구내염이 생기면 물도 따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너무 뜨겁거나 너무 짜거나
너무 신 음식은 피하셔야 하고 입안을 미지근한 물로 자주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쓰고 입안이 아픈 날은 가글을 세게 하지 말고 천천히 헹구듯이 관리하셔야 합니다. 치료 중에는 치과 치료도 타이밍이 중요하니 반드시 주치의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변비와 설사는 약 부작용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비가 시작될 때는 배를 세게 주무르기보다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고 아침에 화장실 가는 시간을 고정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사가 있을 때는 기름진 음식, 유제품, 매운 음식을 줄이고 미음이나 죽처럼 자극이 적은 것으로 위장을 쉬게 해주셔야 합니다. 증상이 계속되면 탈수가 빠르게 올 수 있으니 민간요법으로 버티기가 아니라 병원에 바로 알려야 합니다. 넷째, 수면은 면역력보다 먼저 회복력과 직결됩니다. 밤에 뒤척이면 내가 큰일 난 건가라는 불안이 더 커지면서 잠이 더 달아납니다. 이럴 때는 침대에서 고민을 길게 하지 마시고 잠이 오지 않으면 20분 정도는 거실에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따뜻한 물로 손발을 씻고 다시 눕는 방식이 좋습니다. 낮잠은 아예 금지하기보다 20분 안쪽으로 짧게 자고 오후 늦게는 낮잠을 피하셔야 밤잠이 덜 무너집니다. 다섯째, 부종과 림프 부종은 수술 후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팔이나 다리가 붓고 무겁고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생기면 그냥 참지 마셔야 합니다. 갑자기 심하게 붓거나 열감이 있으면 감염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에 즉시 상담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부종 관리로는 팔,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게 올려 쉬는 자세가 도움이 되고 꽉 조이는 옷이나 반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림프 부종은 전문가에게 배우는 압박요법, 도수림프 배액 같은 재활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한방요법은 암을 없앤다가 아니라 증상을 덜어준다의 관점이 안전합니다. 대한암학회나 국립암센터에서도 보완요법을 고려할 때는 근거와 안전성, 그리고 주치의와의 상의를 강조합니다. 한의학에서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심, 식욕저하, 피로, 불면 같은 증상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침 치료가 항암 치료 관련 오심, 구토, 통증, 불안 완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항응고제, 면역억제제, 항암제와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는 한약이나 건강보조제는 반드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약물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좋다더라만 믿고 동시에 드시지 마시고 성분과 복용 여부를 주치의에게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요법에서 꼭 피해야 할 함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항암 중 생즙, 농축액을 과하게 드시면서 식사를 대신하는 행동은 체중과 단백질이 떨어져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식으로 암을 굶기겠다는 방식은 시니어에게 저혈당, 탈수, 근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주사, 고가의 패키지, 극단적 해독요법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니어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이겁니다. 암 치료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회복을 방해하는 것을 치우는 일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관리법만 제대로 해도 치료를 견디는 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에서 돈이 새는 순간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검사를 미루는 순간 치료가 커지고 비용도 커집니다. 그래서 검사, 치료, 돈 아끼는 법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사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가암검진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암검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주요 암을 대상으로 연령과 위험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 절감 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문, 문자 또는 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검진 대상인데도 귀찮아서 놓치면 나중에 같은 검사를 병원에서 개인 비용으로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기관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셔도 되지만 내시경처럼 준비가 필요한 검사는 예약 가능 날짜를 먼저 보고 너무 미루지 말고 잡으셔야 합니다. 둘째, 국가암검진 외에도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폐암은 고위험군에게 저선량 흉부CT를 시행하는 검진이 운영되고 있고, 대장암은 분변자 혈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대장 내시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립선, 췌장 같은 암은 국가검진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가족력, 흡연력, 증상, 기존 질환을 기준으로 주치의와 상담해서 추가 검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본인 위험도에 맞게 정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셋째, 검사 결과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추적 관찰입니다. 시니어분들이 여기서 흔히 실수하십니다. 암은 아니래라는 말만 기억하고 추적 날짜를 놓치는 것입니다. 추적 관찰은 괜찮다가 아니라 지켜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검사 결과지에 다음 검사 시점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가족에게도 같이 공유해 두셔야 합니다. 넷째, 치료는 크게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같은 약물 치료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라면 내시경 절제나 국소 수술처럼 범위가 작을 수 있고, 진행 정도에 따라 수술과 항암, 방사선을 조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치료법을 하나로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암은 종류와 병기, 몸 상태에 따라 최적 조합이 달라지니 진료과 전문의의 설명을 듣고 치료 목표와 부작용, 일정까지 현실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시니어에게는 치료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체력과 영양, 동반질환 관리이니 혈압, 당뇨, 심장질환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조정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빠른 검사와 치료로 완치에 가까운 결과를 얻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모 어르신은 특별한 통증이 없었지만 국가암검진 안내를 받고 그냥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으셨습니다. 검사에서 아주 초기 병변이 의심되어 조직 검사를 했고, 조기에 발견되어 내시경으로 병변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입원 기간도 짧았고 항암 치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아프지도 않았는데 검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조기 발견의 힘입니다. 여섯째,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비용 절감 팁과 복지 서비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암 진단을 받으면 건강보험에서 중증 질환 본인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가 있어 해당되면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흔히 산정특례로 불리며 적용 여부와 기간, 범위는 진단명과 치료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소득과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이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일부 의료비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갑작스러운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주민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의료 지원을 상담할 수 있고 병원 사회사업실에서도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치료가 길어져 생활이 어려워지면 장애 등록,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문간호 같은 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민센터에서 절차를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여섯째, 약값과 검사비를 줄이려면 영수증을 모아두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민간보험 청구,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같은 제도는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병실이나 선택진료 같은 선택 비용은 상황에 따라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병원과 미리 상담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검사는 두려움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시니어분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꿀팁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암은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괜찮을 거야라는 방심입니다. 오늘 내용에서 꼭 기억하실 핵심만 시니어 눈높이로 다시 묶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암은 통증이 생기기 전에 자라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없을 때 검사받는 사람이 가장 유리합니다. 둘째, 가족력이 없어도 흡연, 음주, 비만, 감염, 실내 환경 같은 요인이 쌓이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체중 감소, 오래가는 피로, 3주 이상 기침, 배변 변화, 이유 없는 출혈, 만져지는 덩어리 같은 신호는
나이 탓으로 덮지 말고 검사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넷째, 국가암검진은 시니어에게 가장 강력한 방패이고 산정특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건소 의료비 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장기요양과 방문간호 같은 제도를 알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핵꿀팁을 드리겠습니다.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서 가장 효과되기 쉬운 행동은 검진 문자 24시간 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는 순간 그날 안에 딱 한 번만 예약 버튼을 누르시는 겁니다. 검진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예약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암을 이기는 시작입니다. 실천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휴대폰에서 달력을 열고 올해 국가검진 예약이라는 알림을 2개만 설정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일 오전 10시로 설정하시고 둘째는 일주일 뒤 오전 10시로 한 번 더 설정하시면 됩니다. 2번 알림이 울릴 때까지 예약이 안 되면 그때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지금 예약 버튼 좀 같이 눌러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독 암 예방에만 좋은 한 가지는 검사 결과지 사진 보관입니다. 검사 후 결과지를 서랍에 넣어두면 추적 관찰 날짜를 놓치기 쉽습니다. 결과지를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2장만 남기시면 다음 검사 시점을 놓칠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반대로 유독 암 예방에만 나쁜 한 가지는 추적 관찰을 안심으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암은 아니래라는 말만 기억하고 다음 날짜를 잊는 순간 암은 조용히 시간을 벌어버릴 수 있습니다. 즉, 검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사 뒤에 날짜까지 챙겨야 진짜 조기 발견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딱 하나만 챙기신다면 이 문장만 기억해 주셔도 됩니다. 암은 겁이 나서 피하는 병이 아니라 겁을 없애려고 확인하는 병입니다. 지금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시니어 TV, 행건TV, 여러분의 행복 건강 도우미 도행건이었습니다. 혹시 잊으셨다면 지금 영상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정말 보물 같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시니어 건강 영상을 정기적으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